벨기에의 한 요양원. 할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한 남자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지나치는 누군가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기에에 살고 있는 리암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의 원인을 알 수 없는 큰 불이 났었는데 그 일로 병원으로 옮겨졌던 저희 부모님은 결국 세상을 떠나셨어요. 사실 너무 어릴 때라서 부모님 기억이 잘 나지는 않아요. 제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할아버지가 늘 함께 하셨기에 할아버지가 제 엄마 아빠 역할을 도맡아 해주시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어요. 결혼을 늦게 하셨다고 하셨고 몸이 약하셨던 할머니 상황 때문에 저희 아빠 하나만 낳고서 살아오셨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화재로 잃게 되고 할아버지도 저를 위해 내색은 안 하셨지만 가끔 아빠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를 어루만지며 몰래 울고 계시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씀은 못하셔도 속이 아니셨겠죠. 그렇게 저는 사랑을 받을 대상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라면서 방황도 많이 했습니다. 말도 없이 가출하기를 여러 차례 하며 할아버지 속을 많이 태웠죠. 다행히 저는 지금의 제 아내 베라를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는데요. 베라는 엄마가 한국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엔 좀 색다른 외모에 끌려 접근했으나 대화를 나눠보니 저와는 다른 세상 사람처럼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희 유년 시절 채워지지 않았던 슬픈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렸고 저는 베라와 제 남은 인생을 함께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베라의 집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간 날, 저는 베라의 어머니를 뵙고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했고 베라의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며 잘 왔다고 꼭 보고 싶었다고 활짝 웃어주셨어요. 처음 보는 한식과 퓨전된 여러 가지 음식으로 식탁은 가득 차 있었고 베라의 아버지와 자매들은 쉴 새 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각자의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그것들을 공감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옆에서 보고 있던 저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졌어요. 식사를 하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평생 제가 꿈꾸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었고 그 속에 제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자라지 못한 저의 유년 시절에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눈물을 꾹꾹 참아가며 밥을 계속 먹으려고 하는데 베라의 어머니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시더니 아들처럼 저를 꼭 안아주시곤 제 이야기를 베라에게 들었다며 그래도 이렇게 멋지고 훌륭히 잘 자란 리암이 아주 대견하다고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나오는 눈물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나도 이렇게 따뜻한 엄마 품을 알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베라의 집에 자주 놀러갔고 6개월 정도의 결혼 준비를 마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 생각이 있던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 할아버지는 희미해져 갔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키워주시느라 고생하신 건 맞지만 저는 할아버지를 마주할 때마다 왠지 모를 죄책감의 마음이 늘 불편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는 신혼생활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가시던 병원이더라고요. 의사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치매 증상이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라는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간 제가 할아버지를 등한시해서 죄를 받나 싶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병원을 예약하고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지요. 결과를 기다리며 제발 치매가 아니기를 빌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역시나 였어요. 할아버지는 알츠하이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이고 연세가 워낙 많으셔서 길게 보기는 힘들겠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어요. 왜 이제서야 왔느냐며 진작부터 이상한 점이 많았을 텐데 전혀 몰랐느냐고 의사 역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을 뒤로한 채 절망적인 마음으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라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키워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를 베라와 함께 모시자고 하기엔 베라에게 너무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베라는 힘들어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해보자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할아버지도 요양원에 가시는 것에 동의를 하셨고요.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는 요양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셨는데요. 어느 나라나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곳이 참 복불복인 경향이 강한 곳이죠. 잘 알아보고 보내드려도 나쁜 사람들은 노인을 학대하거나 인권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곳도 있는 반면 어떤 곳은 선한 사람들이 아픈 노인분들이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도 있잖아요. 저는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도 늘 그것이 걱정이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나쁜 일을 당하시는 건 아닌지, 식사는 잘 챙겨주는지 여러 가지가 걱정이었죠.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찾아뵙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매일 찾아뵐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할아버지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기 전보다 안색도 좋아지시고 기분이 좋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참 다행이다 생각하며 안심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느슨해졌는지 찾아뵙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잘 지내시는 것 같았는데 급격히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셨어요. 폐기능 떨어지는 증상이 젊었을 때부터 고질병처럼 따라다니더니 결국 그것으로 인해 위급한 상황이 찾아왔고 임종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참 그렇게 건장하시고 커 보이던 할아버지가 초라하게 쪼그라든 모습으로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는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그렇게 할아버지 손을 잡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용기 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누군가 옆에 다가왔어요. 바로 저의 장모님이셨죠. 장모님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옆에 다가가셨고 할아버지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이 곧 쏟아질 듯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마지막 남은 힘을 내어 장모님을 바라보시고는 길게 눈을 깜빡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크게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던 할아버지라는 존재는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께 늘 죄송한 마음에 모른 척 외면했던 것이었다는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던 중 요양원에서 할아버지 물품을 정리하러 와달라는 전화가 왔고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모님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장모님은 요양원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장모님은 난처해하시며 말씀을 못하셨고 지켜보고 있던 직원이 저에게 대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곳에 오신 2년 전부터 장모님은 매일매일 저희 할아버지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말 동무도 해드리고 식사도 도와드리고 소소하게 그림 그리기나 쉬운 보드게임 등을 함께하며 할아버지와 친구처럼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내성적인 성격의 할아버지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에도 요양원에 계시는 다른 분들과 친해지기를 꺼려하셨다는데 저희 장모님께는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도 털어놓고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함과 죄송한 마음에 혼란스러웠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아픈 가족을 케어하고 돌보기란 쉽지 않은 기간인데 그동안 매일 오셔서 할아버지 케어를 도우셨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알게 되면 그만두라고 할 것이 뻔한데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손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까. 할아버지 마음과 노고를 생각하면 마지막 남은 삶을 쓸쓸하게 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렇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묵묵히 저희 할아버지 곁을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를 찾아뵈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어요. 정신이 온전치 않으실 때마다 혜란이 어딨냐? 하시며 알 수 없는 누군가를 계속 찾으셨거든요. 알고 보니 혜란은 장모님의 한국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가득한 스케치북을 넘겨보다가 오열을 하고 말았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 저를 페이지마다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사무치게 그리웠는지, 누구보다 세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상황을 애통해 하셨는지 그제서야 가슴 깊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장모님은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 주셨죠. 혹시나 할아버지 생각으로 너무 힘들면 꼭 나에게 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자고 하며 손을 잡아주셨어요. 저는 늘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그 어떤 부모님보다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셨고 지금은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시는 베라의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저도 곧 아기를 낳게 되고 아버지의 삶을 걷게 될 것인데 저는 장모님처럼 따뜻한 아버지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늘 응원해주시고 많은 위로가 되어주시는 장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